네, 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12월 14일 밤 10시 18분. 토요일이긴 한데 오늘 좀 일이 밀려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몇 가지 글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칼럼인데요. 저희 법조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셀레브리티라고 할 수 있는 윤경 변호사님이라고 계세요. 윤경 변호사님이 대형 로펌에 계시다가 지금은 또 새로운 법률사무소를 또 차리시고 또 뭐 부동산 관련된 그 금융 관련 일도 시작하시고, 그래서 후배들이 볼 때는 야, 저 연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놀랍다는 경험을 최근 했었는데요. 그분이 한국일보에 2019년 11월 25일 날 쓰셨던 칼럼이 인상 깊어서 공유를 할까 합니다. 제목이 스톡데일 패러독스. 아시는 분은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 세계가 저성장의 기조에 들어섰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역대 최저로 추락 중이다. 그래, 이건 저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저희 클라이언트들, 의뢰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야, 이게 진짜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요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미 악재는 모두 나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고 한다. 이런 낙관주의, 그렇죠. 이미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이 입장은 낙관주의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이런 낙관주의는 언제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낙관주의자들은 인생을 즐기며 재미있게 산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밝은 성격의 소유자들로서 우울할 때 같이 있으면 즐거운 친구가 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낙관주의, 이게 타고난 낙관주의만큼 참 행운도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접했을 때, 물론 비관주의보다는 낙관주의자들이 훨씬 더 어떤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일단 스스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점에서 낙관주의가 참 좋긴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윤 변호사님의 논조는 이런 낙관주의에 이제 어떤 위험함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이끌어 나가시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낙관주의를 옹호한다고 해도 사업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등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낙관주의는 매우 위험하다. 희망과 기대라는 낙관적인 감정 자체는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자세가 없으면 위험을 무릅쓰며 모험을 감행하는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죠. 낙관주의 자체에 어떤 분명히 미덕은 있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낙관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 아마추어들은 돈을 배팅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생각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든다. 낙관주의자들은 어두운 계곡을 내려갈 때조차도 용감하게 웃음을 머금으며 사태가 눈에 보이는 것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른다. 세상에는 이처럼 보상받지 못할 사랑을 테마로 수많은 곡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분명 멋지고 감상적인 주제임에 틀림없다. 이 말 재밌네요. 이처럼 보상받지 못할 사랑을 테마로 수많은 곡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그런 그 과정에서 더 슬프지만은 더 아름다움, 또 처연함, 오히려 비련의 아름다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건 윤 변호사님 말씀대로 분명 멋지고 감상적인 주제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을 사업이나 투자 영역에 그대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경우에 또는 힘든 처지에 빠진 경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은 일단 두뇌의 고통을 완화해 준다. 희망을 갖게 하고 다시 결의를 불태우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인생은 낙관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낙관적인 생각은 오히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한다. 한 번 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낙관적인 생각은 오히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한다. 그리고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어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 유명한 얘기예요. 자기계발책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베트남전 때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10년 가까이 세월을 보내고도 살아남은 그 장교가 스톡데일이에요. 그 스톡데일 장교로부터 비롯된 말인데요. 그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있는 포로들은 크게 뭐 굳이 따지자 보면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뭐 이런 거죠. 아, 이번 부활절에는 풀려날 거야. 아니야,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꼭 풀려날 거야. 그래, 크리스마스 때는 풀려날 거야. 사실은 근거는 없죠. 하지만 근거 없는 희망에 기댔던 낙관론자들이 있고, 또 풀려나긴 글렀어.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아예 포기한 비관론자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윤 변호사님은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자들도 견디지 못했고 비관론자들도 제대로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견뎌냈는가? 자, 내가 쉽게 나갈 수는 없어. 쉽게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대처하면서 대신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며 의지를 다진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낙관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닌 현실주의자들이 기나긴 포로 수용소 생활을 이겨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낙관은 기대만을 키우지만 비관은 상대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테크닉을 키울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보다는 긍정적인 현실주의자 또는 건강한 비관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칼럼의 핵심인데요. 낙관주의자보다 더 뛰어난 개념은 긍정적 현실주의자 또는 건강한 비관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특히 경제적 문제에 처해 있을 때 낙관주의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살다 보면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뭐 더 나빠지지 않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게 되면 대부분 그게 끝이 아니다. 급격한 상황 변화는 관성의 법칙을 따르게 마련이다. 이 말 무섭네요. 급격한 상황 변화는 관성의 법칙을 따르게 마련이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그냥 외부적인 자극이 없으면 계속 그대로 쭉 가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졌다. 근데 외부적으로, 즉 내가 정말 노력을 하고 극단적인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나쁜 방향으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자, 갑자기 시련과 역경이 들이닥칠 때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여러 번에 걸쳐 온다. 우리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닥이 전부가 아니다. 그 밑엔 지하실이 있고 그 아래는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항상 더 나빠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낙관 대신 자신감을 길러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직시하는 긍정적 현실주의자가 되라. 자신감이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악에 대처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데서 생겨난다. 마지막 문장이 제가 볼 땐 주제어 같아요. 자신감이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악에 대처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데서 생겨난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의 그 글 중에 되게 좀 오싹해지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불황이 무서운 이유는 강한 것만 빼고는 다 파멸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황이라고 느낀다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그 존립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 거예요. 이때는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고 확장보다는 현상을 유지해 가면서 되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다들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면에는 다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보면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때문에 더 빨리 가고 싶고 그러면서 패착을 잘못된 그 돌을 놓는 바둑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애매한 낙관주의, 그렇다고 비관주의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현실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또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긍정적 현실주의자, 건강한 비관주의자,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막연히 기대하는 데서 나오는 것.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것이 아니고 최악에 대처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그 기술을 조금씩 쌓아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자신감이 아니겠는가. 윤경 변호사님, 이번에 새로 차리신 법률사무소가 더 리드 법률사무소네요. 원래 법무부인 발언에서 오래 계셨는데, 원래 법원에 오래 계셨다가 판사님으로, 그 다음에 법무부인 발언에서도 오래 계셨다가 이번에 새롭게 스타트 하셨는데, 윤 변호사님 앞으로도 건승하길 바라며 오늘 좋은 칼럼 공유하게 돼서 저도 기쁘네요. 네, 지금까지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